조선 태종 재위기. 어디가 좋을까? 한 시즌 쉬었다 경연에 참석할 것이다. 예, 전하. 태종의 개인적인 공간에 말단 관원 민인생이 은밀히 숨어들었는데 공교롭게도 태종의 후궁이 찾아왔다. 쉰다고 했거늘. 저 왔사옵니다, 전하.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어명도 없이 불쑥 찾아왔으니 신첩 이제 벌 받는 것이옵니까? 벌? 그래 받아야지. 어떤 벌을 줄고? 응? 간지럽사옵니다. 오호, 이 정도도 각오 안 했느냐? 응? 자, 가보자. 전하. 네놈이었지. 거기 숨어 있는 것이냐? 어명도 없이 불쑥 찾아왔으니 소신 이제 벌을 받는 것이옵니까? 전하, 어서 물고를 내시옵소서. 너 말이다. 예, 방금 본 거 못 본 것으로 해다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탁하마. 그의 정체가 뭐기에 태종이 이토록 저자세로 나오는 걸까? 오다 생각이 났는데 문신들을 불러다가 시험을 봐야겠소. 이미 과거 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온데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옵니다. 연병 골빈 거 들통날까봐 겁들도 나겠지. 감투 썼다고 책 내팽개치고 거들먹 기생들 옆에 끼고 술이나 처먹는. 민인생이 등장하자 태종의 거친 언사가 그쳤는데 민인생만 앞에 있으면 왜 태종은 이처럼 온순해지는 것일까? 이 과도한 업무 탓에 책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관료들에게 이 심기일전할 좋은 기회가 될 듯하오. 민인생은 임금의 언행을 기록하는 사관이었다. 어떤 군주로 평가되느냐가 그의 붓끝에 달려 있었다. 태종과 사관 민인생, 군신 간의 아슬아슬한 밀고 당기기가 지금 펼쳐진다. 이 풋풋하구만. 이 첫 등청의 설렘과 포부.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 역사를 채워 넣는 게 우리의 일이네. 저는 사관이 갖춰야 할 제1덕목이 무엇이라고 보나? 역시 이 오가는 말들을 즉석에서 매끄럽게 옮겨야 하니 이 문장 실력이 제일... 아니, 이 강건한 기계다. 기계가 흔들리면 이 직별이 흔들린다. 는 것은 뭐 그냥 공식적인 얘기고 모든 관원이 갖춰야 할 제1덕목은 눈치다.
그럼 이 눈치 장착하고 오늘부터 입시 사관을 맡게. 입시 사관이요? 왜? 싫은가? 싫긴요. 가문의 영광이죠. 헌데 이런 중체대한 일을 어찌 신입인 제게 맡기시는지. 사관의 생명은 이 직필인 만큼 강직한 신참이 적격이다. 라는 것도 뭐 그냥 공식적인 얘기고 다들 맡기 싫어해. 어째서요? 정몽주, 정도전을 죽이고 형제마저 희생시키고 용상에 오르신 분, 피도 눈물도 없는 전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위험하거든. 아니요. 전하께서는 결단력이 있는 책략가일 뿐만 아니라 문과에 입격해 재학을 지낼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분이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숨소리까지도 기록하고 배울 것입니다. 전하, 태조실록이 완성되었사옵니다. 부왕께서 어찌 기록되셨는지 궁금하구나. 과인이 먼저 열람하겠다. 열람하지 않으시는 것이 옳사옵니다. 어찌 그러는가? 이것이 전례가 돼 후세의 군왕이 실록을 자의적으로 고칠 길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사관의 입장은 어떠한가? 사관 민인생 감히 아뢰옵니다. 군왕이 실록을 볼 가능성이 있다면 사관은 화를 입을까 두려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지 못할지도 모르옵니다. 허나 소신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빠짐없이 적을 것이옵니다. 자식, 좀 귀엽네. 좋소. 실록은 열람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소. 전하께서 내게 하문하셨어. 내 말을 경청하셨어.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납신다면 이 성찰을 더하시어 밝은 정치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누가 들으면 과인이 경연에 상습적으로 빠지는 줄 알겠소. 왕좌에 오르셨다 하여 주지육림에 빠지시거나 사냥으로 소일 맛이 없고 사관은 이 말은 적지 말라. 과인이 주지육림과 사냥에 빠진 것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상께서 말씀하셨다. 기록을 삭제하라. 군왕이 주지 육림과 사냥에 빠진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적지 말라는데 뭘 적는 것이냐? 전하께서 적지 말라 하명하신 사실과 그 연유를 적었사옵니다. 지워라. 상께서 거듭 명하셨다. 기록을 삭제하라. 과인의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것이냐? 소신은 전하의 말씀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사옵니다. 그저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할 뿐이옵니다. 환장하겠네. 어디서 저런 고통이. 화를 내면 저놈이 그걸 또 적겠지. 어우, 찌개를. 젊은 사관이 꽤나 기계가 있구나. 역시 전하께서는 열린 마음을 소유자셨어. 사관이라서 행복하옵니다, 전하. 민인생이란 녀석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지겠구나. 복병을 만났어. 성심에 합하지 않으면 내치시면 되지 않사옵니까? 형제들의 피까지 뿌려가면서 왕이 됐다. 명분 없이 사관을 내쳤다간 폭군의 낙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야.
호주 판서를 들러와라. 긴 할 얘기가 있다. 아, 사과는 들어서 난들 얘기다. 예, 전하. 잠시 후 부름을 받은 신하가 태종의 처소에 들었는데 사과는 드리지 말라는 어명이 있으셨소. 그 어명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뭐야 저거? 여기는 과인이 쉬는 곳이다. 입시할 필요 없다. 호주 판서께서 들어 계시니 입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사사로이 전하를 뵙고 있는 것이네. 군신 간의 사사로운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하, 비록 사적인 처소에 앉아 정사를 들으실 때라도 사관으로 하여금 입시하여 아름다운 말을 기록하게 해주시옵소서. 군왕의 잠자리까지 기록할 작정이냐? 그럴 생각은 없사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전하.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구나. 신첩이 전하의 피로를 말끔히 풀어드리겠나이다. 전하, 중전마밖에 없어. 중전께서는 여긴 어쩐 일이오? 권자에 오르시자마자 연이어 후궁을 들이시고 밤마다 후궁의 치마폭에 쌓여 계시니 마음껏 첩을 보시려고 임금이 되셨나 봅니다. 어머, 말씀이 지나치시옵니다, 중전마마. 아니 그렇습니까, 전하? 니깎게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중전이 끼어들 자리도 아니오. 여긴 군왕의 침소요. 군왕이요. 전하께서는 군왕 이전에 소첩의 지압이시옵니다. 군왕 이전의 지압이다. 그래, 차 한잔 합시다. 자네, 요새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구만. 눈칫밥 말아먹었다고? 그렇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그렇겠지. 부럽네. 아주 부러워. 그 눈치가 없으니 이 속이 그 얼마나 평화롭겠나. 대문관 검열 민인생. 속히 입시하라는 어명이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첩의 궁녀와 환관까지 내치시다니요. 그것들이 과인을 감시하고 중전에게 보고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전하께서 후궁에게 빠져 소첩을 박대하신 게 먼저이옵니다. 중전의 눈엔 아직도 내가 시골 무장의 아들 이방원으로 보입니까? 과인은 이 나라의 군왕입니다. 그리 되신 게 누구 덕입니까? 중전의 덕이다.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중전에 책봉해 준 거 아닙니까? 전하! 사관에게 묻겠다. 아, 예, 전하. 중국의 비빈 제도가 어찌 되느냐? 중국의 경우 제후 같은 경우에는
9명의 부인을 취할 수 있고 경과 대부는 1처와 2첩을 취할 수 있어 합니다. 하면 과인이 철을 더 둬도 법도에는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로구나. 법도상으로는 그렇사옵니다. 당장 가래색제조로 하여금 국혼을 준비하라 이르거라. 무엇을 적는 게냐? 설마 여기서 오간말을 사초로 남기려는 것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중전마마. 사관은 빠짐없이 적거라. 중전은 군신 관계를 부정하고 왕과 나라는 자리에 서려 있음을, 또한 투기를 부려 군왕의 심기를 어지럽혔음을 낱낱이 적어 후세가 알게 하라. 기록을 당장 삭제하지 못할까? 차라리 소신의 목을 베시옵소서 중전마마. 내 이놈! 그 꼴통 그래도 써먹을 때가 있구나. 중전마마 다투신 일을 굳이 기록으로 남기실 필요가 있사옵니까? 중전은 계속해서 나를 왕으로 만든 게 자기라며 공을 내세울 것이다. 중전과 그 가문은 내 정적이 될 수가 있어. 얼마나 드센 여인인지 기록을 남겨놔야 과인에게 유리하다. 사관은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실족할 뻔하셨사옵니다. 음성을 낮춰라. 민인생 그 생쥐 같은 녀석이 듣겠다. 상께서 계단을 내려오시다 발을 헛디뎌 옥체가 안 들리셨다. 환관님 놀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상께서는 사관이 듣겠다 하시며 나무라셨다. 사관의 눈과 귀에 포착된 장면은 역사가 됐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후 민검이야. 내일 등청하지 말라 하시네, 대제하께서. 왜요? 어째서 등청을 하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은 할 줄 모르나? 어찌 그리도 궁금한 것이 많은가? 자네는 언젠가 어째서요? 무엇을요? 이런 말 남발하다 결단이 날 것세. 다음 날 태종이 찾은 곳은 사냥터였다. 오늘따라 개운하달까 자유롭달까. 왕이 되고 나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홀가분함이로구나. 그 생쥐 같은 녀석이 없어서 그렇지. 신 예문관 검열 민인생 전하를 뵙사옵니다. 내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과인을 쫓아온 것이야? 예. 등청도 하지 말라 했거늘 여기가 어디라고? 소신 이 소임을 게을리할 수 없기에. 어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냐? 임금이 사냥터에서 변이라도 당하면 나라는 위기에 처한다. 과인이 사냥터에 있다는 걸 누가 알기라도 해봐라. 근심밖에 더 하겠느냐? 모르면 약, 알면 근심인 것을 어찌 이를 만드는 것이야? 상께서 노하며 말씀하셨다. 임금이 사냥을 나간 것이 알려지면 근심만 더할 터.
넌 임금을 사냥이나 다니는 자로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겠느냐? 소신이 전하를 사냥 다니시도록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말 못 알아듣는 척 과인의 부하를 도주려고. 민인생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는 태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기회를 주마. 용서를 구해라. 소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소신은 모르겠나이다. 과인이 어떤 임금으로 비춰질지 이놈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냐? 예? 사관은 임금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감춰주고 칭송을 받도록 돕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관의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주군의 머리 위에도 있는 그 하늘은 민심이고 엄정한 눈으로 오늘을 평가할 후세이옵니다. 내 이놈! 나는 네가 그 입을 못 놀리게 당장에 죽일 수도 있다.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무섭사옵니다. 그래, 그래야지. 살고 싶으면 빌어라. 예? 무엇을 빌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놈이 임금을 아직 가지고 노는구나. 여봐라, 이놈의 관직을 파직하고 당장 유명에서 하라. 전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빌겠사옵니다, 전하. 제가 빌겠사옵니다. 전하. 며칠 후 민인생은 변방으로 유배를 왔는데 이보게, 잠시만 기다려주게. 상께서 예절에 벗어났다며 사관 민인생의 직첩을 회수하고 변방에 귀양 보내셨다. 이것을 예문관 봉교께 꼭 좀 전해주게. 혹 이 사실이 누락될까 그러네. 민인생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은 왜곡되지 않은 역사였다. 사관들은 왕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을 사초라고 하는데요. 사초는 실록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왕이 죽게 되면 국가에서는 임시관청인 실록청을 설치하여 사초를 중심으로 실록을 편찬합니다. 실록은 왕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는 일종의 금서였는데요. 이는 역사 기록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조선왕조실록은 철종실록까지 25대 472년이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랜 세월에 걸쳐 기록된 것으로서 그 방대함 뿐만 아니라 진실성, 신빙성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역사서입니다. 직필을 실천하고자 했던 민인생과 같은 사관들의 기계가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진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때는 조선 선조 제위 시절. 있지? 내가 들었는데 저 멀리 있는 서양국에서는 겨울이 되면 빨간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착한 일을 한 애들한테 여시며 쌀이며 선물 나눠준대. 진짜? 우리 집에도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버릇을 못 오겠지? 아니야. 그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되게 빨라서 하룻밤 만에 조선 팔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대. 에이, 거짓말. 깜깜한 밤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해? 그 말코가 아주 빨간데 그게 반짝반짝 길을 비춰줘서 밤에도 잘 보인대. 나 그런 거 본 적 있어. 걷는 마을에서. 진짜? 코뿔까지 걸려가지고 왜 자꾸 빨개지는 거야? 여기서 더 빨개졌다가는 곧 딸기 수확하겠네. 남다른 코 색깔 때문에 조선의 딸기코로 불렸던 홍진. 그의 화려하고도 굴곡진 인생이 지금 펼쳐진다. 평온하던 어느 날 선조가 홍진을 비롯해 공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당응부원군, 그러다 찻잔에 곧 빠뜨리겠구나. 그리되면 딸기차가 되겠습니다, 전하. 하면은 도승지 한 잔 드릴까요? 예? 아니 됐어. 아니 내가 진짜 딸기차 한 잔 드릴 테니까 이거. 이리 궁에서 다시 웃을 날이 올 줄이야. 선조를 근심짓게 만든 과거의 기억. 바로 조선 최악의 국난으로 불렸던 임진왜란이었다. 난 이 궁을 버리겠다. 전하, 몽신만은 아니되옵니다. 부디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조금 전 왜군들이 청주를 점령하고 한양으로 진군해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놈들에게 목숨을 빼앗길 것이 불보듯 뻔한데 어찌 떠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전하, 궁은 이 나라의 지존이 뿌리를 내린 터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분명 쇠퇴하고 말 것이옵니다. 하면 이 나라를 위해 과인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냐? 전하! 공진하시지요, 전하. 소인이 길을 안내하겠사옵니다. 지금 이 나라 조선을 버리자는 것이오?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낼 시간을 벌자는 것이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하께서 온전해야 하지 않겠소? 갑작스러운 임진왜란의 발발,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진격해오는 왜군의 속도에 결국 선조는 궁을 버리는 길을 택했다. 피난 도중 많은 신하가 선조의 곁을 떠났지만 홍진만은 옆에서 끝까지 함께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고 비로소 전쟁이 끝이 나며 선조는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내 자네들 덕분에 그 힘든 피난 생활을 버텼다. 특히 부원군, 내 외로울 때마다 자네의 그 딸기코를 보며 버텼네. 그러면 전하께선 부원군뿐만 아니라 부원군 코에까지 공신 책봉을 내리시겠습니다. 하면은 뭐 공신이 아니라 콩신이겠습니다, 전하. 공신이라. 임진왜란이 끝난 후 호성공신으로 책봉됐던 홍진. 그는 선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부원군 대감, 혹 잠시 괜찮으시옵니까? 나으리 어렵게 구한 야간 문주이옵니다. 야간 문주?
명에서 어렵사리 구한 술입니다, 나리. 부원군 대감, 술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훌륭한 술이요. 근데 이 좋은 술을 왜 갑자기 대접하는지. 이번에 소인의 아들이 홍문관 교리로 들어갔습니다. 해서 그 아이의 날개를 달아줄 연줄이 좀 닦고 싶어서. 왜 이러시나 이거. 공신께 드리는 소인의 마음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조선의 영웅 홍진대감께선 참으로 좋으시겠습니다. 이거 오늘 대왕께서 크게 한턱 쏘셔야겠는데요? 지금 나보고 오늘 술값을 내라고 했느냐? 예? 나는 목숨을 바쳐 천하를 구한 이 나라의 영웅이다. 그런 영웅에게 술을 대접하지 못할 망정 감히 돈을 내라고 해? 그것이 나리. 내년 기박에 술을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알아라 이거사. 워낙에 술을 좋아해 딸기코가 됐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홍진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공신의 자리에 있는 한 그의 딸기코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적당한 취기 때문일까? 아니면 시원한 바람 때문일까? 오늘따라 이 나라가 너무 아름답다. 나의 조국, 조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낸 나. 사람들은 그런 나를 향해 이리 부른다. 나리, 그거 진짜 보여?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저도 만지고 싶어요. 이놈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썩 빠지지 못해 이놈들아. 잠깐. 한 번만요. 다만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예외였지만 말이다. 부인 나왔어. 대감, 이것 좀 보세요. 어때요? 잘 어울려요? 왜 노시오? 하나 장만했죠. 잘 어울려. 근데 내 건? 그게 제 것만 지었는데. 뭐라? 아니, 명색이 나도 공신 아내인데 새옷 한 벌 정도는. 지금 누구 때문에 공신 안에 소리 듣는데? 당장 내 두루마기를 바꿔와. 어서! 심보가 고약하니 코가 저 모양이지. 뭐 어째?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욕심 많은 딸기코. 그냥 주먹 걸어들어! 방금 뭐랬어? 다시 하라! 공신이라는 유명세를 톡톡히 누리고자 했던 홍진. 그의 지나친 욕심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이었다. 미안하오. 내 손님을 앞에 두고 무슨 무례라. 내 부원군께 확인할 것이 있어 이리 찾아왔어. 확인? 뭘 말이오? 요즘 공신의 명예에 노를 끼치는 관리가 있다는 풍문이 일고 있어. 풍문? 공신의 이름을 내세워 뒷돈을 만지는 그런 일 말이오. 혹 그 공신이 부원군 대감은 아니겠지요? 날 뭘로 보고?
참으로 그 황망하기 그지없는 그 유언비어요. 부흥군을 향한 유혹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오. 그 유혹들을 다 받아들였다가는 분명 큰 곤욕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렇고 말고 내가 잘 처신하고 있으니 도승지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오. 예상치 못한 이 양복의 방문에 홍진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괜한 말을 들어가지고. 잘 봐. 내가 재미난 거 보여줄게. 나는 오늘 심부름을 했습니다. 난 안 했는데. 나는 어제 숙제를 했습니다. 나 안 했는데. 나는 오늘 반찬을 골고루 먹었습니다. 그건 나도 했어. 아주 많이 먹었어. 아이고, 이것 봐. 내 코가 길어졌지? 그건 왜 그런 거야? 저기 바다 건너엔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진 애가 있대. 당장 내 두루마기를 바꿔. 그냥 주먹 걸어들어. 그 유혹들을 다 받아들였다가는 분명 큰 곤욕을 면치 못할 것이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자신의 잘못들, 그리고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인 그의 딸기 코, 이 모든 게 연관이 있는 걸까? 지난번 일은 없는 걸로 하잖아. 그동안 내가 마셨던 술값이네. 이거 선물. 그간 날 내조하느라 고생이 많았어. 혹 옷이 더 필요하거든.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지어 입으시오. 전하, 지난 전쟁 때 큰 피해를 봤던 정주성이 보수공사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옵니다. 앞으로 보름이면 모든 공사가 끝이 난다 하옵니다. 그래, 그거 참 다행이로구나. 아니, 당분간 코 왜 그런가? 그게 뭔가가 났는데 곧 본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하의 눈여기가 돼줄 이쁜 딸기 코로 말이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감! 대감, 무슨 일이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대감! 대체 홍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것이 말일세. 아니 이건 제발 날 좀 살려주게.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래. 상태를 보아하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 손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지.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나 좀 살려주게. 알겠습니다.
성심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네만 믿겠네. 홍진의 코에 큰 문제가 생긴 듯한데 과연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도 당원부원군 오지 않은 것이냐? 예, 서신을 보내면 답을 주긴 한데 도통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옵니다. 이리도 오래 자리를 비울 자가 아닌데 설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안 되겠다. 내 직접 가봐야 되겠다. 갑작스러운 홍진의 부재에 걱정이 된 선조. 그는 홍진을 직접 만나러 오기에 이르는데 부원군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이 부원군, 나 도승지요. 안에 계시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다시 와주겠소. 전하께서 와 계시오. 지금 불충을 범하겠다는 것입니까? 아프다 걱정돼서 왔더니 쓴 거짓말이었어. 많이 아프오. 하면 아프다는 사람이 이 무슨 장난질이여? 그것도 전 앞에서. 진짜 아프오. 당장 벗지 못하겠느냐? 가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 홍진의 상황. 대체 그의 코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정말 아픕니다. 코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처음엔 종기가 하나씩 올라오는 게 시작이었지요. 그 뒤엔 코가 달걀만에 쳤다가 이젠 일이 주먹만에 쳤지 뭡니까? 의원은 만나보셨소? 만나도 소용이 없더이다. 내일 당장 궁으로 들어오너라. 어의를 시켜 네 치료를 전담하라 이를 터이니. 성구스럽지만 전하, 소신 사직을 청하고 싶사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전하, 이 몰골로 어찌 밖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허니 그만 소신을 내쳐주시옵소서. 홍진네 이놈, 너는 나를 그깟 코 때문에 자기의 사람을 버리는 그런 속 좁은 임금으로 본 것이냐? 전하, 그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살리려면, 그리고 과인이 굳건해지려면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허니 내 곁에서 있어다오. 전하. 부원군, 부디 전하의 뜻을 헤아려 주시오. 선조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한 홍진은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결심했다. 다음 날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그새 코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쪽 것도 잘하고 싶지 않거든 빗기시지. 설마 그 몰골로 전하를 뵈러 가는 건 아니시지요? 그러다 전학계 옮기기라도 하면 어찌하시려고? 뭐가 어쩌고어째? 니놈 명줄 여기서 끊기고 싶은가 보구나.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병에 걸렸으니 코가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영웅으로 군림했던 홍진. 하지만 코의 병은 그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딸기코 대감님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제는 주먹코 대감님이라 했어. 진짜 주먹코다. 예전에는 듣고 지나쳤던 아이들의 놀림도 이제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정도로 홍진의 마음은 점점 야위어져 갔다. 아니, 그거 진짜 보여? 그새 코가 많이 자랐습니다. 분명 큰 곤욕을 면치 못할 것이요. 병에 걸렸으니 코가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진짜 주먹코다. 병으로 인한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사람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였다. 결국 홍진의 몸은 버텨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데 괜찮으십니까, 대감? 어젯밤 쓰러지셨습니다. 부인, 사람을 좀 불러주시오. 내 긴히 전해야 할 전갈이 있어. 당은 부원군 신홍진은 아래입니다. 코에 혹이 생겨 모양이 보기 흉한데 세월이 갈수록 더하니 고치지 못할 것을 스스로도 압니다. 병세가 이러하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신하가 이러하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그만 처분을 내려주시지요. 홍진의 코에 나는 병은 오늘날 비류라고 불리는 병으로 현대의학으론 치료가 가능하지만 당시엔 고치기 힘든 중병 중 하나였습니다. 홍진의 코가 얼마나 비대했는지는 그의 초상화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한눈에 봐도 주먹만큼 부푼 커다란 코.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홍진은 결국 사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국난 중에 목숨 바쳐 임금을 지키며 공신의 위치에 올랐지만 코에 생긴 병에 발목 잡히며 쓸쓸한 말미를 보냈던 홍진. 그의 딸기코 생만큼이나 그의 삶은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거짓과 부패, 범죄가 판치는 시대. 약자들이 불러낸 영웅, 그들이 돌아왔다. 수사의 귀재 박문수, 변장의 달인 김선달, 어사 박문수.
경기도 용인 지역. 이대로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그래, 아파피자. 가자! 상인들이 간판을 떼고 폐업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상인들은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하는데 대체 무엇이 이토록 상인들을 분노케 한 걸까? 상인들이 몰려간 곳엔 뜻밖에도 어사 박문수가 있었다. 그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세금도 내지 않고 군역도 지지 않을 것이며 오늘부터 조선 백성임을 거부할 것이오. 예, 우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입니다. 상인들이 신분증까지 내놓으며 찾는 이는 누구일까? 왜들 이러는가? 이럴수록 자네들만 힘들어져. 내 어떻게든 방도를 구해. 그놈은 무섭고 우리는 하찮습니까? 진정 조선 백성이 누군지 모르시냔 말입니다. 박문수가 보호하는 이는 조선에 귀한 외국인이었다. 모르는 거 너일 것 같은데? 조선 임금은 너희보다 우리가 필요한가 봐. 어? 아니, 자꾸만 나를 감싸지. 오냐? 정 조선이 너를 감싸겠다면 내 조선을 버리고 너를 죽여주마! 조선 상인들과 귀하인 사이에 벌어진 기막힌 참극.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틀 전 박문수와 선달이 왕명을 받고 경기도 용인에 도착했다. 환영합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변방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고 인구 증가를 위해 외국인 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이에 조선 거리 곳곳은 귀하인들로 넘쳐났다. 특히 용인 지역은 귀하인들이 많이 거주해 무역업이 발달하고 상인들이 급증했는데 여기가 조선이야, 외국이야? 조선 궁궐에 해외 사문이 뻔질나게 드나든다더니 귀하인들이 저자까지 접수를 했네. 야, 세상 참 빠르게 돌아간다. 이거 발느린 놈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귀하인들이 늘어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럼 돈 가지고 와. 아니, 물건을 들여놓을 때마다 매번 값을 올리면 우린 대체 뭘로 장사하란 말입니까? 이제 조선 사람이라면서. 그럼 조선 사람들 사정도 좀 봐주고 그래야죠. 사정 같은 건 나 몰라. 돈이 없으면 물건이 없다. 이런 날도둔금! 야, 너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사과하리다. 미안하오. 귀하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조선 백성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고 그들의 귀하를 반기지 않는 조선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듣자하니 저자에 찾는 손님은 많은데 이윤을 남기는 상인은 없다. 그리 말하던데. 말씀하십시오. 청에서 들여오는 약재며 비단값이 어찌나 올랐는지 도무지 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뭐 진짜로 오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등을 쳐먹으려고 뒤에서 장난질을 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요. 상소를 보니 관아에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던데. 여기에 털을 잡게 한 게 나라님인데 관아에서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놈들한테 준 땅도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버린 척박한 땅을 고생고생해서 겨우 쓸만하게 만들어놨더니 그걸 홀라당 빼앗아 외국 놈들한테 넘기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그뿐이면 내 말도 안 해. 집도 주고 노비도 주고 상당 운영권도 주면서 세금은 와 안 걷는데 군역은 와 면제시켜주냐고. 필요뭐 누가 조선 백성인지 모르겠다. 진짜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괜찮소. 없는 자리에서는 원래 나라님 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귀하고 나발이고 외국인들은 싹 다 쫓아내야 합니다. 우려대로 귀하인을 향한 불만은 임금에게까지 향하고 있었고 그 골도 꽤나 깊어 보였는데 그때 누군가 등장하자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인 회장의 식구 중에 귀하인이 있었던 것. 저 하나밖에 없는 제 며느리입니다. 3년 전에 달달국에서 역병을 피해 이리로 왔지요. 소소라고 합니다. 반갑네. 귀하인 몇몇의 횡포 때문에 선량한 귀하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였다. 이름이 도올치라고 했지? 예. 어디 보자. 이름 도올치. 우리 나이로 33. 북방 달달국 출신으로 부족장 아들이랍니다. 사신으로 조선에 왔다가 귀화했는데 임금님이 뛰어난 통찰력을 높이 사자 상권 운영권도 주고 여권에 관직까지 아사하셨네요. 관직까지 받았다? 그놈이 기고만장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 그놈 콧대가 어디까지 치솟는지 한번 보자꾸나. 나리,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단 관이네. 바까 문수라 하오. 임금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어사나리시네. 임금님 반가워. 나도 임금님이랑 친해. 청나라 물가가 많이 올랐다던데 거래 장부 좀 볼 수 있어. 그래. 근데 왜 자꾸 말이 짧으실까? 너도 잘 봐. 물가가 오르긴 많이 올랐구만. 그렇다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7알이나 떼는 건 좀 너무하잖아. 도적놈의 새끼야. 뭐? 새끼? 새끼의 뜻은 알고 있었구나. 아니 나는 월에도 모르는 천것처럼 굴길래 아직 한글을 다 떼지 못했나 했지. 미안하네, 도적분. 아무튼 나도 손해보고 장사할 수 없잖아.
그래, 손해야 볼 수 없지. 헌데 조선에서는 말이다, 돈과 이윤보다 중요한 인정이란 게 있다. 그걸 무시하고는 조선에서 조선 사람으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자, 선달아. 예.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랫게 저 건너 마을에 귀하인 10대 명이 우르르 몰리댕기면서 강도짓 했답니다. 지금은 저런 물건으로 장난질 치지만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니까. 우리가 먼저 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일인데 우리가 어찌 뭐라네. 설마 며느님 때문에 갑니까? 며느리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참에 그냥 갈아치우시지. 어허, 말이 심하네. 아니, 막말로. 예?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 제사나 제대로 지내겠습니까? 그러다 손자라도 하나 나눠봐요. 며느리 닮아가 눈깔이 시퍼르면 어디 그게 조선 사람이겠습니까? 그러고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 했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음식을 해다 바치는 것도 모질라 손까지 내주는데. 그만. 나중에 뒤통수 맞고 후회하지 마시고 제 말대로 하이소. 그만하래도.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를 그만 소소의 남편 박필동이 듣고 말았다. 야, 이 새끼야! 에이씨, 또 새끼래. 누구야, 이놈아? 네가 내 마누라 손목 잡았어? 네가 내 마누라 희롱했냐고! 소소. 소소? 그래, 소소. 음식이 잘해주는 소소. 손이 부드러운 소소.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소소. 그때 도울치가 박필동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데 다름 아닌 여자의 가락지였다. 사실 가락지는 박필동이 아내 소소에게 청혼할 때 주었던 것. 어째서 부부의 사랑의 징표가 도울치 손에 있었던 걸까? 죽여버릴 거야. 야, 이 새끼야! 이 일로 인해 상인들과 귀하인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고 소소의 앞날에도 서서히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다. 다쳤어요? 나 네? 더러운 손 놓으라고! 가뜩이나 귀하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눈치를 봐야 했던 소소. 이제 남편에게까지 외면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박문수 곁에 모였다. 박문수가 상인들의 고초를 적은 상소를 임금께 올렸는데 지금 그 비답이 내려온 것. 전하께서 뭘 하십니까? 그 외국놈 잡아들이라지요. 당장 쫓겨나라시지. 이렇게 본 거야? 몰라. 뭐라고 써있는 거야? 진짜 너무하시네. 또 외교 문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뭐 좀 걸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조선 백성들만 다 죽어 나가지. 아우 열불나. 임금은 끝까지 외국과의 우호 정책을 내세우며 귀하인들을 감쌌고 박문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약재값이 내렸어? 아니, 아니 그럼 이걸 왜? 이거 맥값. 맥값? 맥값? 30대 맞을 때마다 이거 한 상자씩 줄 테니까 도라고 그래. 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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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관리. 안녕. 귀하인과 조선 백성들의 시한폭탄 같은 생활은 계속됐고 박문수는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했다. 그리고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마는데 이대로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그래! 가업합기자! 가자! 상인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 그리고 분란을 일으킨 주범 도올치를 직접 처단하겠다며 상단으로 쳐들어갔다. 아이고, 갔어!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사고 소식을 접하고 박문수가 죄인을 잡아들였다. 그런데 처벌을 받게 된 이는 박필동이 아닌 그의 어머니 상인 회장이었다. 왜 때려? 죄를 지었으면 맞아야 했지. 기껏 비단 묘포와 약재조금 상한 것이 아닌가?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어? 그리고 내 손가락이 다쳤다고. 그건 네가 낫을 뺏어하려고 한 거잖아. 쟤들은 청하고 나는 관직도에 있으니 매 맞아야 했지. 그게 조선법이잖아, 어? 빨리 때려. 차라리 제가 맞겠습니다, 다리. 아니. 제가 맞겠습니다. 다리. 하지마. 이 할망구 때려. 상인들을 선동한 죄로 상인 회장이 대표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 쌍방의 잘못에도 조선인은 곤장을 맞고 귀하인은 주의만 줄 정도로 조선법은 조선 백성보다 귀하인들에게 훨씬 관대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너네 나라로 돌아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저는 선반님 섹시예요. 아니, 네 피가 갈아부지지 않는 이상 넌 조선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 내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보내지 마세요. 네 눈, 네 머리, 네 얼굴 보기만 해도 그놈들이 떠올라. 그놈이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울기는 맞춰 너. 개수작 부리지 말고 그 오돌친지 오돌뼈지 뭐 글만 않더라. 가가 또 알랑방구 끼고 연병을 채싸라고. 아니에요. 그런 사이 아니에요. 달달국 음식 해왔어요. 이거 주면 약속 주는 거죠? 나 먹여줘. 하지 마세요. 소수아, 나랑 살자. 내가 잘해줄게. 줄게. 싫어. 아이 낀데 다 봤는데. 내 경고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 우습게 보면은 죽는 수가 있대. 알았나? 뭐야, 이 밤에. 소소는 왜 도올치를 찾은 걸까? 다음 날 소소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간밤에 집을 나간 소소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도올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신이 너희 상단 창고에서 발견됐다. 내가 제일 죽인 거 맞아? 확실해? 서술이야! 내가 안 죽였다니까? 진짜야! 소소를 죽인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 지난밤 도올치를 찾았던 소소. 뭐야, 이 밤에. 약재 못 받았어. 쫓겨났어? 나 약재 줘? 필요 없어. 우리 서방님한테 오해 풀어줘. 풀어줘. 우리 아무 사연이라고 말해줘. 소소. 그런 사람은 네 가족이야? 그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야. 그런데 너를 내쫓아? 네가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잘해도 소용이 없어.
잘해도 이방인이라고. 나랑 살자. 어? 내가 잘해줄게. 싫어. 소소는 도울치의 희롱을 피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나는 조선 사람이야. 나는 여기 살 거야. 사모님이랑 어머님이랑 이곳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무슨 소수는 자살한 거야. 그러니까 나 벌 안 받아도 되지? 잠깐. 내가 임금님께 여쭤봤다. 내가 위인지 네가 위인지. 허니, 내가 위라더구나. 이건 나를 하대한 맷값이다. 그리고 내가 또 여쭤봤지. 백성이 위인지 너 같은 역관 나부랭이 관리가 위인지. 허니, 백성이 위라더구나. 뭐? 그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넌 이 땅에서 추방된다는 뜻이다. 다시는 이 조선 땅에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좋자네. 내 죄종이가 아니야. 진짜 한쪽이었다니까. 아이씨. 소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어쩌면 저자가 아니라 오해라는 놈, 의심이라는 놈, 그리고 그놈들을 키운 미움이 아닐까 싶구나. 헌데 그 오해가, 의심이, 미움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지금쯤 또 다른 소수가 어디선가 눈치 보며 혼자 끙끙 앓고 있겠죠. 이후 소소와 같은 선량한 귀하인과 조선 백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죄를 지은 귀하인들을 추방하는 법이 마련되는 한편 귀하인들의 적응을 돕는 체계가 생겨나게 된다. 진짜? 웬 놈이냐? 오늘따라
따라 보이죠? 아 그럼 조선 사람들 좀 사정도 좀 도우면서 그렇게. 큰 소리 나면 바이. 채널 A